제게는 도박에 빠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명호, 나이는 장창한 30. 하지만 녀석의 행동은 장창하기는커녕 암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 사연은 경기도에 살고 계신 명씨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명씨 할아버지를 위해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들 명호와 며느리 혜지는 노름판에서 만난 녀석들입니다. 아들 명호는 대학교 때부터 술과 도박에 빠져 지냈고, 혜지는 그런 명호가 자주 가던 술집 아가씨였다더군요. 그나마도 원래는 모르고 있다가 둘이 결혼한다고 저랑 아내 앞에 손잡고 왔길래 사돈 집안 배경과 상견례 준비를 하다 보니 알게 된 거였습니다. 사돈 집안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 유명한 어르신들 사연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상견례 10분 만에 파토 내고 와야 하는 집안.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둘 다 알코올 중독에 바람에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콩가루 집안이더군요. 혜지가 술집 아가씨라는 걸 알게 된 제가 결혼을 결사반대하니까 아들 내외가 비장에 술을 꺼내더군요. 아빠, 사실 혜지 임신했어요. 그것도 여러 달 지났고요. 말을 하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배를 보여주는데 불룩 튀어나온 배가 어찌나 사람을 놀라게 만들던지. 겨울이라 외투를 항상 두껍게 입고 있어 알 수 없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일단 녀석들에게 호되게 한 소리를 하고 잠시 숨 좀 돌리려 바깥으로 나오자 아내가 따라 나오더군요. 제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말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소금이라도 가져올 걸 그랬어. 며느리라고 어디 술집 아가씨를 데려오길. 두꺼운 패딩 잠바를 벗지 않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하지만 여보, 아내의 얼굴이 심상치 않더군요. 젊을 적부터 온갖 마기를 하느라 결단력 있고 다소 거친 성격인 저와 달리 아내는 잘 가꾼 화원처럼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평소에 저랑 있을 때는 좋았지만 지금 같은 순간에는 문제가 되었죠. 아내가 동정심 가득한 눈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식당 내부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여보, 이대로 우리까지 명호를 외면해봐요. 아까 들었잖아요. 도박빚 때문에 빚쟁이들한테 온갖 모멸을 겪다 왔다고요. 그나마 부모라고 우리를 의지하려고 왔는데 그냥 모른 척 하려고요? 부모 자식, 그래, 명호가 우리 아들이긴 하지. 나도 마음 같아선 돕고 싶어. 하지만 저놈 저거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 말로는 도박을 끊었다고 하지만 믿을 수도 없고, 무엇보다 우리 집안에 술집 여자를 들이다니 그건 꿈에도 생각하기 싫어. 게다가 아까 냄새 맡아봤어. 담배 냄새가 나잖아. 저 혜지인지 뭔지 아는 여자애 임신했는데 담배까지 피우고 있다고. 그건 나도 속상해요. 도대체 둘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아까 배 나온 걸 보니까 이미 3개월은 훌쩍 지난 것 같던데. 이도 저도 못하는 아이들을 길바닥으로 내몰아봐요. 결국 명호한테나 우리한테나 안 좋을 거라고요. 명호 저놈한테나 안 좋지. 우리한테 안 좋을 게 뭐가 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어릴 때 회초리나 더 때릴 걸 그랬어. 당신 말만 그렇게 하지 속은 여린 사람이라는 거 내가 모를까 봐요? 저대로 명호가 안 좋게 되면 당신 정말 나중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아내의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명호 녀석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사실이었어요. 마음 같아선 아들이고 뭐고 그냥 내쳐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또 다른 한 구석에서는 어쩌겠나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 저에게 아내가 말하더군요. 일단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봐요. 내가 저 둘에게 단단히 약속을 받아올 테니까요.
뭐?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 일단 있어봐요. 아내가 저를 바깥에 세워두고 안에 들어가서 10분 넘게 이야기하더군요. 읽고 바깥으로 나와 제 손을 안으로 이끌었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들어와 봐요. 도대체 뭘 했다는 걸까? 반신반의한 마음을 품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명호와 혜지가 둘 다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하더군요. 아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인생 제대로 한 번 살아보고 싶어요. 아버님, 정말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저도 명호 오빠 도와서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거둬주세요. 명호는 원래 이런 녀석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잘못해도 난 잘못한 거 없다며 뻔뻔하게 똥고집을 부리는 아이에 가까웠죠. 아들 명호의 어머니인 아내가 대체 어떤 마법을 부렸는지는 몰라도 눈물로 사죄하다니. 저는 잠시 갈등하다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이 정도로 용서를 구하니 일단 이야기는 들어보마. 그런데 거둬달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그게 아빠. 그러니까요. 명호가 슬쩍 아내의 눈치를 보더군요. 아내와 모종의 이야기가 된 게 분명했어요. 아빠가 운영하는 공장에 저랑 혜지를 직원으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두 분이 지금 새 주거 계신 아파트에도 저희가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일자리는 물론 사는 집까지 달라니. 아무리 내 아들이고 자식이라지만 도둑놈도 이런 도둑놈 심보가 있나 싶었죠. 저는 작은 섬유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입은 그냥 딱 아내랑 저랑 먹고 살 정도였죠. 직원도 태국에서 온 친구들 3명 정도만 고용하고 있었고요. 아들 내외가 노리는 아파트는 나중에 아내랑 제가 살기 위해 미리 마련해 놓은 곳이었어요. 사실 원래는 명호를 위해 마련해 둔 게 맞긴 했지만 자식이란 놈이 사람답게 살지 않고 도박에나 빠져 있으니 아예 기대를 접고 새를 줘버렸던 거죠. 그런데 이제와 그 모든 걸 달라니. 저는 괘씸하기도 하고 어이도 없어서 명호를 가만 노려보았어요. 아들 명호는 자기도 염치 없다는 걸 아는지 시선을 슬쩍 피하더군요. 며느리 혜지도 마찬가지였죠. 유일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건 바로 아내였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요. 아이들도 이렇게나 당신한테 기회를 달라고 하잖아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아들놈을 과연 이대로 용서해줘도 될지. 그게 정말 이 아이들의 미래에 좋은 영향을 끼칠지 고민이 되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불룩 나온 며느리 혜지의 배를 보고 있자니 차마 매몰찬 말을 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나에게 분명히 약속해라. 앞으로 도박은 물론이고 술, 여자 문제 그 어떤 말썽도 일으키지 않겠다고 말이다. 혜지, 넌 당장 담배부터 끊고 말이다. 제 말에 아들 명호가 반색을 하며 말하더군요. 물론이죠, 아빠. 아빠 말씀대로 절대 말썽 일으키지 않는 착한 아들이 될게요.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녀석의 소리를,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그때 믿어서는 안 됐어요. 아들 내외는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걸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내 말 잊지 않았겠지? 매일 정시 출근은 물론이고 일도 성실하게 해야 한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불성실하게 나오면 둘 다 얄짤없이 잘라버릴 거야. 알겠니? 물론이죠.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말씀대로 할게요, 아버님. 제가 요구한 매일 정시 출근과 성실한 근무 태도. 두 가지 모두를 잘 지켰죠.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더니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아들 명호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아,
일하기 싫어. 아빠, 잔업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직원들 앞에서는 사장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지. 그리고 다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너 혼자 계속 지금 무슨 태도야? 그야 힘드니까 그렇죠. 박봉에 야근에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요. 명호의 말을 들은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게 공장에서 가장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건 바로 아들 내외였으니까요. 다른 직원들에게는 미안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한테 돈이 없다며 빚쟁이들한테 상환해야 한다며 저에게 졸라대는 아들 며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죠. 그런데 제일 많은 월급을 받는 녀석이 저런 태도라니. 다른 직원들은 물론이고 나이든 부모도 군말 없이 묵묵히 일하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괘씸함에 입을 열었어요. 정신 차려라. 지금 바깥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천지야. 게다가 분명 나한테 사죄하면서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았니?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겠다고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내 꼬락서니를 봐라.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사람이 자리랑 입장이 바뀌면 처세도 바뀌어야 한다는 거 모르세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아들 명호를 허탈하게 바라보았어요. 도대체 이 말만 번지르르 하고 자리 앞가림 하나 제대로 못하는 인간이 어쩌다 내 자식으로 태어난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어요. 너희 둘 똑바로 정신 차려서 일하지 않으면 빨가벗겨서 공장에서 내쫓을 테니까 집중해서 해라. 짐짓 엄하게 말했지만 명호와 혜지의 근무 태도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아들 명호는 저와의 약속을 깨고 몰래 술을 한 잔씩 마시는 것 같았고 며느리 혜지는 그 와중에 스트레이트 키즈인지 NCT인지 하는 아이돌은 물론이고 축구선수 손흥민이 좋다고 쫓아다니질 않나. 심지어 외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국제 커플 유튜브를 보다가 자기 남편한테 걸려서 둘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치고받고 싸우고 아주 온갖 난리를 다 쳤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정말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더군요. 아들 며느리에게 나가는 월급만큼 공장 수입이 늘어나야 하는데 막상 경기가 좋지 않으니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았고 아들 내외라도 말을 잘 들으면 좋겠지만 그조차도 아니었으니까요. 마음고생하느라 점점 야위어가는 제 얼굴이 안 되어 보였는지 나중에는 아내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냥 당신 말대로 저 두 녀석이 아무리 내 아들이고 며느리라도 그냥 쫓아낼 걸 그랬나 봐요. 미안해요, 여보. 저는 아내의 말에 그럴 것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됐어. 이미 일어난 일이고 당신은 아들의 엄마로서 올바른 결정을 한 거야. 나도 부모로서 아비로서 최선을 다하는 중인 거고. 하지만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명호랑 혜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지. 그렇게 여러 달이 지났고 며느리 혜지의 출산일이 점차 가까워질 즈음 마침내 일은 터지고 말았어요. 불씨는 뜻밖에도 제일 성실하게 일하던 태국 남직원으로부터였죠. 사장님, 저 가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타나폰, 갑자기 가불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고향 집에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야. 타나폰, 우리 공장에서 가장 착하고 언제나 묵묵하게 일하는 건실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불이라니 이상했죠. 그때 녀석이 말하더군요. 그게 아니라 빚 갚아야 해요. 빚? 갑자기 빚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사장님, 저 게임했어요. 게임이라니? 컴퓨터 게임 말하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명호, 사장님 아들이 좋아하는 게임. 도박. 도박! 타나폰, 너 지금 도박이라고 했어?
내 아들 명호가 다시 도박에 손을 댔다고? 알고 보니 명호가 타나폰을 꼬드겨 같이 다시 도박에 손을 댄 거였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요.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타나폰이 자기 월급을 고향에 보내기는커녕 오히려 빚을 졌더군요. 그래서 저한테 가부를 받으러 온 거였고요. 타나폰은 자기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사는 아이였어요. 온 힘을 다해 부모님과 고향에 둔 아내를 먹여 살리려 최선을 다하는 녀석이었죠. 부모로서 그리고 또 직원의 사장으로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곧바로 아들 명호를 잡으러 뛰쳐나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명호는 제가 잠시 사무실에 들어가 있던 사이 휴대폰으로 모바일 도박을 하고 있더군요. 아, 아빠. 명호, 너 이놈! 분노한 아버지로서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로서 저는 곧바로 명호를 공장 바깥으로 내쫓았어요. 놀란 아내와 혜지가 뒤쫓아와 말렸죠. 하지만 이미 눈이 뒤집힐 대로 뒤집힌 저는 명호의 멱살을 잡고 말했어요. 내가 말했지. 한 번만 더 도박에 손 댔다간 발가벗겨서 쫓아내겠다고. 아빠, 어떻게 그걸 아신 거예요? 말하던 명호의 눈이 제 뒤에 죄인처럼 서 있던 타나폰에게로 향하더군요. 녀석이 곧바로 사태를 파악한 듯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타나폰. 야, 임마. 내가 날 배신해? 저는 그 와중에도 직원 탓을 하는 아들 명호가 너무나 한심하더군요. 아무리 제 아들이라지만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넌 도저히 안 되겠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지만 넌 명백히 선을 넘었어. 인간 말종이나 할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나가라. 당장 여기서 나가. 제 말에 뒤늦게 심각성을 느꼈는지 아들 명호가 그제야 무릎을 꿇더군요. 아,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그냥 재미로 게임 한 판 한다는 게 이렇게 된 거예요. 타나폰도 저 자식도 자기가 먼저 하고 싶다고 한 거라고요. 다 필요 없다. 당장 여기서 나가.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말을 하면서 며느리 혜지가 이제는 만삭이 된 몸으로 나와서 말하더군요. 걷는 것도 힘든 아이가 제 팔에 매달려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매몰찬 저라도 그건 정말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순간 마음이 약해지려던 찰나 혜지에게서 역한 냄새가 풍겨오더군요. 그건 익숙하면서 분명한 제가 혜지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 바로 담배 냄새였어요. 제가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죠. 혜지, 너 설마 아직도 담배를 피는 거냐? 네? 아버님, 그게 그러니까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네? 그 만삭의 몸으로 자기 자식을 걱정한다는 여자가 담배를 태워?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 필요 없다. 내 눈앞에서 둘 다 사라져. 명호와 혜지가 마지막 희망을 보듯 아내를 쳐다보았지만 그간 아들 며느리의 만행에 질린 아내도 더 이상 저를 말리지 않고 침묵을 지켰답니다. 저는 그날로 둘을 공장과 집에서 쫓아냈어요. 이전에 제가 약속했던 그대로요. 공장에서 주었던 일자리를 다시 거두었고 둘이 머물도록 마련해 주었던 아파트에서도 짐을 싹 다 빼게 해서 알아서 살라고 하였죠. 사실 그 모든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고 결국 아버지니까요. 하지만 제가 두 녀석의 짐을 아파트에서 빼던 날, 아들 명호가 보인 태도가 저의 결심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답니다. 이삿짐 업체를 불러 자기네 짐을 빼던 명호가 이제는 대놓고 건방진 태도로 저와 아내를 대했거든요. 짐을 멀쩡히 잘 빼고 있나 현장에 저랑 아내가 같이 갔는데 우리 둘을 발견한 명호가 바닥에 침 탁 뱉더니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여긴 또 왜 온 거예요?
아들네 인생 망하는 꼴 구경하러 오셨어요. 뭐라고? 명호 너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내가 제정신이겠어요? 당신들 때문에 내 멀쩡하던 인생이 또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 때문이라니. 머물 곳을 주고 밥 먹을 일자리를 준 부모에게 하는 소리가 고작 저거라니. 우리 때문이라고? 우리가 너더러 도박으로 빚더미를 떠안으라고 하던 공장에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다른 직원까지 꼬드기라고 했냐는 말이다. 아씨, 어쩌라고요? 어차피 공장도 아파트도 다 빼앗았으면서 뭘 그리 말이 많아요. 또다시 갈등이 시작되려는 찰나. 아내가 명호에게 다가가 말렸어요. 아들아, 그만해라. 제발, 이 엄마의 부탁이다. 응? 엄마는 빠져요. 자기 엄마를, 제 아내를 명호가 거칠게 밀치더군요. 그 바람에 아내가 바닥에 쓰러지는 꼴을 본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걸 느끼며 곧장 명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매다 꽂았어요. 놈의 비명이 제 귓전을 때렸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먹지 못한 놈! 넌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한 번만 더 내 눈에 보이면 그때는 정말 사단 날 줄 알아라. 명호와의 만남은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날 이후로도 명호와 혜지로부터 돈이 없다는 연락. 태어난 손자를 위해서라도 돈을 조금만 보내달라는 연락 따위를 받았지만 정작 두 녀석의 지인들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마저도 거짓이더라고요. 손자를 생각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일 뿐더러 매일 밤 술을 퍼마시며 다시 도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아예 연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명호에게 물들어 빚까지 졌던 타나폰에게는 고민 끝에 일부는 가불해주는 대신 계약을 새로 했어요. 만약 또 도박을 하거나 빚을 지면 저에게 배상하는 조건으로요. 다행히 명호와는 달리 타고난 심성이 착한 타나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 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 가족 먹고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녀석에게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아내와는 최근에 북한산을 다녀왔습니다. 바람도 쐬고 아들 내외 때문에 착잡해진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서였죠. 정상에 오르니 답답했던 마음이 탁 트이더군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고 있으니 아내가 다가와 말했어요. 미안해요, 여보. 뭐가 말이야? 내가 그때 괜히 명호를 받아주자고 해서 지난 몇 달간 당신이 마음고생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서요. 난 또 무슨 소리라고. 사과할 필요 없어. 오히려 난 당신한테 고마운 걸. 나한테 고맙다고요? 저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풍경을 찬찬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 말대로 그때 그 녀석들을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세월이 지나 후회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는 부모의 의무를 다했고 이제 후회 같은 건 없으니까.